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뜨거운 일본 주식 일학개미 합류해도 될까? 자, 동학개미, 서학개미, 또 중학개미까지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일학개미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최근 국내 투자가 보유한 일본 주식이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을 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인기의 요인, 바로 일본 증시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일본 증시가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이 상황 분석하고요. 투자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분석의 신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홍콩 빵따기 축제 보시면서 굉장히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자, 일학개미. 저 사실 최근에야 알게 됐는데 얼마나 일본 증시가 지금 분위기가 좋길래 이런 말까지 생긴 겁니까? 이제 30년 만에 최고치. 아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본 증시나 일본 경제를 설명할 때 잃어버린 몇 년 이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본 주식 시장의 역사적인 최고가가 얼마냐면 4만 엔이고 1989년의 일이었어요. 89년.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 지금 33년 만에 와. 그러니까 그 버블이 붕괴된 후 지금 가장 높은 레벨에 도달을 했습니다. 네. 예,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드디어 3만 엔 넘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물론 1만 엔 더 올라야 역사적 최고치긴 합니다만 뭐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저점이 올라가고 있고요. 저기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엔화가 약세를 가는 가운데 일본 기업들 경쟁력 개선된 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아하. 33년 만에 최고치. 예, 야.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유를 좀 짚어보죠. 이렇게 뜨거워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워렌 버핏. 네. 숫자의 규제. 예, 이 사람이 일단 작년부터 일본을 적극적으로 사기 시작했어요. 아하. 그래서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이 워런 버핏이 일단 일본에서도 주식을 어떤 걸 샀냐 하면 5대 상사. 그러니까 5개의 상사 주식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들이 우리도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종합 상사들. 뭐 수출하고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종합 상사들 마루베니, 이토추, 미쓰비시, 스미토모, 미쓰이로 이어지는 정말 예전에 세계 시장을 떨쳐 올리면서 잊혀졌던 이름들인데 최근 자원 개발도 이 기업들이 주도를 하는 데다가 다양한 어떤 사모펀드처럼 운용도 잘하면서 워렌 버핏의 픽을 받아서 최근에 우리 한국 투자자들도 이 주식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 워렌 버핏 효과라고도 부를 수 있겠네요. 예, 이 사람이 일단 뭐 딴 거는 몰라도 네. 지난 한 60여 년에 걸쳐서 세계에서 6번째로 큰 기업,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6번째로 큰 기업을 일궈낼 정도로 뛰어난 투자자이다 보니까 네. 한국인 투자자들도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3위가 마루베니, 그리고 5위가 이토츠, 그다음 미쓰비시, 스미토모 순서이고요. 또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닌텐도 저도 좋아하는데 네. 닌텐도 게임 회사죠. 아식스 스포츠 용품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일본 증시 화랑인 이유가 뭐 약간 이제 코로나 끝나고 좀 이렇게 리오프닝 효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미중 갈등의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아. 평가들도 있죠. 이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좀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좀 중국 투자도 많고 네. 반도체 전쟁, 뭐 반도체 갈등할 때 자꾸 이제 중국에 투자해 놓은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수혜를 받기보다는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거 그 이미지가 아주 멋있는데요. 네. 미중 갈등 속에서 TSMC 같은 회사들, 대만 반도체 회사 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최근에 일본의 큐슈 지역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을 하고 아,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또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나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도 최근에 일본 투자 검토한다, 네. 보조금 받는다 얘기 들으셨죠? 네. 이런 것들 속에서 점점 사람들의 관심들이 야 이제 미중 갈등이 저렇게 된다면 다음 생산 기지는 어디냐? 물론 이제 일본이 인건비 비싸서 안 된다 그랬는데 엔 약세가 아, 엔화가 요새 되게 약세했고 약세니까. 우리 한국도 여행객들 많이 가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여기가 저가 경쟁력도 있고 원래 또 기술은 알아주던 나라니까 네. 특히 반도체 장비 니콘이라든가 캐논이라든가 도쿄 일렉트론 같은 좋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에 대한 관심까지 되는 데다가 워렌 버핏이 이제 불을 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 효과도 있고 미중 갈등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뭐 반사이익이라고 할까요? 지금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게 좀 시기적으로도 뭔가 리오프닝에 또 N 약세. 네. N 약세가 크죠. N 약세까지. 관광객들이 뭐 물밀듯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본 증시에 좀 긍정적인 요인 또 뭐가 있어요? 좀 꼽아주신다면. 싸다. 싸다. 지금 주가가 싸다. 주식이. 아하. 예, 그러니까 30년간 제자리 걸음하다가 이제 올라왔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30년 전 그러면 종합주가지수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0포인트, 900포인트인데 지금 우리 2,500. 예, 네. 그런 거 비하면 일본은 그때 3만 엔이 지금도 3만 엔이니까 말도 못하게 싸죠. 거기다가 두 번째 엔이 약세. 네. 옛날에는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100엔, 뭐 80엔 여기서 움직였다면 지금 120엔, 130엔까지 가니까 네. 저평가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식 가격이 이게 정말 저평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당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보유한 순자산 가치.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가 특허라든가 인적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공장의 수많은 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에 거래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축약해서 맨날 영어만 들고 와서 죄송해요. PBR인데요. 프라이스 투 북밸류 레이시오라고 부르는데 저 파란 선 보시면 재밌지 않으세요? 분명히 제가 아까 이야기하면서 30년 내 최고치를 했는데 저 달러로 환산한 값은 네. 되게 싸죠. 못 오르, 그러니까 바닥은 치고 오르는 것 같지만 아주 비싸지 않죠. 네. 예,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한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N을 직접 들고 사는 것도 있지만 달러든 우리 원화든 위안화든 환전해서 N을 사니까 환율을 평가하는 가치가 되게 중요한데 저게 몇 배냐면 1.2배. 그러니까 1.2배. 뭐 어떤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인데 지금 12,000원에 거래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싼 편인데다가 저게 싸진 이유가 N으로는 주가가 많이 급등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 통화로 보면 오른 게 없는 거예요. 예, 게다가 점점 그 기업들이 장사를 잘하니까 쌓아가는 순자산 가치, 그 기업이 들고 있는 보유한 땅의 가치나 특허의 가치는 우상향하면서 계속 올라지니까 바로 이걸 ROE라고 이제 저희들이 부르는데 자기 회사의 자본, 아까 이야기했던 순자산. 네. 자, 순자산이 10,000원이다까지 우리 배웠잖아요. 근데 순자산이 10,000원인데 이 회사가 이번 해 얼마 벌었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한 800원 벌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 엄청 높은 거죠. 지금 일본 금리가 0.5%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 기업들이 왜 돈 잘 버는지가 다 나오는데요. N 약세지 금리가 역사상 최저 레벨인 0.5%에 있으니까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ROE라는 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 대비해서 이익을 얼마나 내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얼마나 효율적인 경영을 하느냐를 보여주는데 8% 정도. 그리고 2010년 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더 나가서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 그렇죠. 예, 이후에 이제 지금 꾸준히 바닥이 올라오면서 이익이 되게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워렌 버핏이 살만한 기업들도 넘쳐 흐르는 데다가 금리 싸지, N 약세 이러니까 이건 뭐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매력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라기보다는 이게 싼데 뭐 그렇게 크게 리스크 없지 않냐, 위험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투자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ROE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게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회사가 돈을 잘 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삼성전자 잘 벌 때 30%씩도 벌고 그런 ROE가 것처럼 30%다. 그런 회사들이 좋은 회사입니다. 네, ROE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럼 짚어본 것처럼 이제 일본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미 투자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투자를 시작해도 될까가 좀 고민이거든요. 좀 강세의 흐름이 좀 이어지겠습니까? 어떨까요? 장기적으로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일단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투자의 본령인데 달러로 보니까 되게 싸잖아요. 거기다 기업들도 돈 잘 벌면 또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좀 달리 배당을 잘 줘요. 일본 기업들은. 그러니까 저금리 0.5%라는 저금리에 배당도 우리나라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거든요. 거의 한 3% 정도 주니까 이게 이제 점점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거죠. 지금 사람들 이 중에 많이 주식하고 계시겠죠? 경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소식을 듣고 지금 머니클래스 보고 관심 가져서 실제 투자하셔도 늦은 거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할 때 종목 고르는 능력은 우리가 워렌 버핏보다 못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건 참 좋은데 일본 주식이 조금 장애가 약간 있는 게 살 때 100주 단위로 산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규제가 아직도 우리 팩스 보내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집계할 때도 팩스로 팩스로 하고 그래프를 위에다 종이를 붙이고 있잖아요.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 약간 규제가 있는 나라니까 저는 상장지수 펀드 제가 좋아하는 수수료도 싸고 또 일본을 대표하는 200대 종목 그걸 니케이 지수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여기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라고 하는 건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S&P 500, 코스피 200처럼 그 대표 우량주에 투자하는 게 니케이. 그리고 토픽스는 코스피 지수. 전체 상장 종목들에 대해서 분산해서 투자하는 네. 토픽스 지수 있는데요. 뭐 둘 다 좋은 지수니까 제 생각에는 마음 가는 대로 그리고 환율에 좀 그래도 앞으로 엔이 강세가 되지 않겠냐 생각하시면 네. H가 없는 걸 하시는 게 좋고요. H가 없는 거. 네, H가 없는 거는 N을 그냥 직접 산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H가 붙어 있는 것은 그냥 환율의 변동을 중화시키는 거래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초보는 그 일본 주식을 그러니까 100주 단위로 사야 되는 그런 제약이 좀 있으니까. 제약들이 있어요. 아. 우리도 예전에 뭐 액면가 규제부터 한국도 되게 다양한 규제가 있었는데 시장 개방되고 또 어떻게 보면 MZ 세대들 들어오고 그러면서 네. 이렇게 대중 투자의 시대가 열리면서 좀 규제가 많이 완화됐는데 일본은 아직은 좀 그런 면은 덜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장지수 펀드 투자를 추천합니다. 네. 개별 종목을 구매하는데 조금 뭐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ETF를 좀 그렇습니다. 고민해봐라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늦은 거 아니다. 장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좋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